안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중 if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다중 if문은 if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원하는 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if문이 나오죠.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else if예요. 얘는 다른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else if를 또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조건을 넣을 수 있고 else if는 두 개만 넣지만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밖의 것을 처리할 때 else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if와 else if, else로 구성된 if문을 다중 if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if문은 조건을 줄 수 있죠.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됩니다. true면 이미 학습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또 주고 싶을 때 else if라고 쓰고 여기 한 칸 띄워야 돼요.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것을 주면 됩니다. 여기가 실행되는 조건은 조건 1이 틀려야 돼요. 왜냐면 조건 1이 true인 경우에 맞는 경우에는 요 밑에를 싹 다 건너뛴다 그랬죠. 이렇게 싹 다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된다는 것은 조건 1이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else if로 내려와서 다음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2가 맞아야만 여기가 실행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조건 1이 틀려요. false. 조건 두 번째로 왔는데 else if로 왔는데 얘도 false예요. 그러면 다음 else if로 갑니다. 그럼 여기 조건이 또 나오죠. 자, 이 조건이 true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죠. 조건 1과 조건 2가 틀리고 false이고 조건 3이 맞으면 true가 돼서 이쪽이 실행되는 겁니다. else if를 더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쓸 게 없다면 el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얘네들이 전부 false여야 돼요. 자, 조건 1도 안 맞고 조건 2도 안 맞고 조건 3이 안 맞았을 때 더 이상 처리할 조건이 없죠. 그러면 그 밖에 else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else는 필요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여주고 설명을 한 후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형 변수를 만들었어요. 3개, 하나, 둘, 3개 만들었어요. ABC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대학교 가면 학점을 줄 때 ABCD F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현하는 것처럼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릭터형 변수 문자 하나씩만 쓰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트형 변수는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점수를 넣을 변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중 if문이 나옵니다. 여기 if 나오고 else if 나오고 else if 나오고 else가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x는 88이에요. 그럼 x에는 88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 88로 와서 자, if 88은 91보다 크지 않죠? 자, 얘 false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실행 안 됩니다. 자, 요 조건이 틀리면 요 다음 조건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else if로 왔어요. 다시 조건을 또 비교합니다. 자, x는 88이에요. 자, 그러면 8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행돼요. 그래서 출력은 b의 값을 출력할 거니까 b의 값은 대문자 b였어요. 그래서 화면에는 대문자 b가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는 전부 다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실행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코드를 봐도. 그러면 다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요 x의 값을 88이 아니고 만약 6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0. 자, x를 6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if문이 오면서 여기 60이 들어가죠? 얘는 false예요. 그죠? 실행 안 해요. 다시 그랬더니 else if로 와서 여기는 60이니까 당연히 얘도 틀렸죠. false.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자,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60이니까 false예요. 틀렸죠. 자, 그리고 나서 else로 왔으니까 이 else는 위의 조건들이 전부 맞지 않았을 때 false, false, false였을 때 실행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얘가 실행될 거예요. 출력은 뭡니까? F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한 번만 더 값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요 88을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if로 오니까 x는 100이에요. 자, 이 조건 어떻게 되죠?
true가 되죠? 그래서 얘가 실행돼요. 그랬더니 뭐가 출력됩니까? a라는 변수에는 대문자 a가 들어있죠? a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는 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실행되고 나서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요 구조만 알고 있으면 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중 if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성적을 처리해서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등급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를 입력받아요. 뭘로 받죠? CIN으로 받아요.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다중 if문을 쓸 거예요. 다중 if문을 사용할 거예요. 점수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자, 수음이한가. 자, 옛날에는 수음이한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음이한가로 하진 않는데 그래도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100에서 91점 사이가 되면 수를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자, 90에서 81 사이라면 우를 화면에 출력하고 80에서 71 사이라면 미를 출력하고 70에서 76 사이라면 양을 출력하고 60에서 빵점까지는 가를 출력하는 거예요. 화면에.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자, 입력으로 77을 입력을 했다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77은 미죠, 미. 자, 그래서 얘는 미예요. 자, 그럼 미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출력에 미가 나왔어요. 그 다음 60을 입력하면 60은 딱 보니까 가네요. 가 여기. 그래서 가가 되니까 가를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당연히 다중 if문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if문이 나올 거고 조건을 줄 거고 그 다음에 else if를 써서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처리하고 다음 또 else if 조건을 주고 처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를 처리할 때는 그냥 else로 처리할 거예요. 60점부터 그 아래 어떤 점수든지 다 가를 출력하면 되니까 else를 이용할 겁니다. 실제로 함께 코딩을 해볼게요.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의 첫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등급을 나누는 수음이한가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 선언하지 않고 바로 출력할 겁니다. cout으로. 그러면 입력받을 변수만 필요하겠죠. 자, int. 자, n이라고 해서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변수 선언, 두 번째는 입력이 있으면 입력을 해야 되죠. cin. 자, 그래서 방향은 변수로 보내요. 이렇게. 자, 그럼 키보드로 입력받게 됩니다. 자, 입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중 if문으로 처리해야죠. 자, if. 자, 첫 번째 조건. n은 91과 같거나 91보다 크면 되겠죠. 100점부터 91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91과 같거나 91보다 큰 경우에 이 if문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cout. 자, 100점부터 91점은 점수가 수였죠, 수. 자,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등급만 출력하면 되니까요. 얘는 91점 이상이면 실행되겠죠? true. 91점 이상은 true고 만약 91점 이상이 아니라면 다른 조건으로 가면 되겠죠? 자, else if. 자, 다음 조건이에요. 자, n이 이제 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 n이 81과 같거나 81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81점 이상이면 true예요. 하지만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처음 if문 요 조건이 틀리면 자, 요 조건이 틀리고 81점 이상이면 true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것이 틀리고 앞에 나온 요 조건이 틀리고 81점 이상이면 자,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기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예요. 우. 얘도 false고 두 번째도 false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else if 자, n은 자, 세 번째 조건이요. 81보다 크지 않은 점수가 지금 n에 들어있는 경우일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71로 할게요. 자, 미죠, 미. 그러면 미는 71과 같거나 71보다 크면 미가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cout이 실행되려면 앞에 조건들이 다 틀려야만 여기까지 온다 그랬죠.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면 그리고 얘가 true면 여기가 실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긴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n이 91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는 것이 틀리고 그 다음에 요 조건도 틀리고 그 다음 71점 이상이면 true예요. 자, 맞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경우에 미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 ELSE, else if, 자, n이 70에서 61점이면 양이에요. 자, 그래서 61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cout, 양을 출력하면 됩니다. 얘는 양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 조건도 틀려야 되고, 이 조건도 틀려야 되고, 이 조건도 틀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을 때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리고, 그리고 61점 이상이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얘가 실행돼서 양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죠. 60점에서 0점까지는 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이 다 틀려서 왔으면 당연히 가겠죠? 60점부터 그 아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else만 쓰면 돼요. 다시 조건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cout, 가를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앞의 조건이 모두 틀린 경우. 자, 틀린다는 경우는 뭐죠? false라 그랬죠? false일 경우 얘가 실행돼서 가가 출력되게 됩니다. 점수는 어떻게 돼요? 60점 이하이면 여기가 실행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좀 복잡한 듯한데 잘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작동하는지. F9 짜잔. 처음에는 아까 예시에 나온 대로 77점을 넣어 볼게요. 77 엔터. 77점인 경우에는 요 조건이 맞게 되는 거죠. true. 자,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은 어때요? false예요. 자, 그래서 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잘 작동되고 있어요. 자, 다음 또 점수를 넣어 볼게요. F9. 이번에는 60점을 넣어 보겠습니다. 60 엔터. 자, 60점은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요 4개가 전부 다 뭔가요? false죠. 거짓이에요.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else가. 그래서 가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100점을 입력해 볼게요. 무엇이 나올까요? F9. 당연히 수가 나와야 되죠. 수가. 그러면 100점 엔터. 자, 정확히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100점인 경우에는 이 조건이 true예요. true.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여기 이렇게 출력됐죠. 간단해요. 이래서 다중 if문은 등급을 처리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급 처리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는 숫자 및 문자를 입력받아. 자, 입력받기 때문에 cin을 사용할 것이고,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int를 사용할 것이고, 문자를 쓸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형 변수도 만들 거예요. 사칙 연산. 자,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복잡해 보이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제 덧셈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처리할 것이고, S가 들어오면 뺄셈을 하는 거구나 처리할 거예요. M이 들어오면 곱셈을 하는 것이구나 처리할 것이고, D가 나오면 나눗셈을 출력할 거예요. 선생님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영어 낱말의 첫 번째 글자들을 가져온 거예요. 궁금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두 개를 받아요. 숫자를 먼저 입력받네요. 자, cin으로 정수형 변수를 입력받을 거예요. 변수 2개, 정수형 변수 2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아요. 이것도 cin으로 받아야 돼요. cin으로 문자를 입력받은 후에 A라면 덧셈을, S라면 뺄셈을, M이라면 곱셈을, D라면 나눗셈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요 결과 출력이에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어려운 듯 쉬운 듯 뭐 이렇죠. 이런 코딩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딩해 볼게요. 사책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if문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문자를 입력받을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캐릭터형 변수 이름은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2개 입력받아야 하죠. int C하고 D로 할게요. 계산할 숫자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 다음 cin으로 변수 선언 이후에는 입력이 필요할 때 cin으로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입력받아요.
먼저 숫자 2개 입력받는 것이니까 C하고 D를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지 입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A에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변수 선언, 두 번째 입력이 필요하다면 입력받고 그 다음 처리를 해야 되죠. 다중 if문을 쓸 거예요. if 어떤 것을 다중 if를 사용하냐면 사칙 연산을 다중 if 쓸 거예요.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그래서 요 a 값을 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a의 값이 a라면 덧셈을 할 거예요. addition이거든요. addition. 덧셈은 영어로. 자, 덧셈을 할 거예요. addition에 집중하지 마세요.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a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됩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 선생님은 덧셈은 a로 했어요. 그래서 a와 같다면 이제 덧셈을 하는 거예요. 아, 덧셈한 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요. 자, int 결과죠. 자, r이라고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 r은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결과 저장하는 변수. 자, 그러면 a는 덧셈이니까 r에다가 대입 연산하는 것이죠. 기억나죠? 자, 입력받은 C의 값 더하기 D의 값을 하면 됩니다. C하고 D의 값을, 변수의 값을 둘이 더해서 R에다가 넣는 것이죠. 마지막에 R을 출력하면 될 거예요. 처리 끝나고. 자, 이건 덧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뺄셈을 해야 되죠. 자, 뺄셈. else if A로 입력받았죠. 어떤 연산을 할지 A라는 변수에 입력받았습니다. 자, A의 값이 S라면 뺄셈이라고 그랬죠? subtraction이야, subtraction. 자, S.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있어요. 자, A의 값이 S면 뺄셈이에요, 뺄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랑 비슷하죠? 결과를 R에다 넣을 거예요. R이죠, R. 자, 결과를 R에다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를 뺄 겁니다. 자, 앞에 처음 입력받은 거에서 두 번째 것을 빼는 것으로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뺄셈이 했으니까 이제 나눗셈, else if. 자, 나눗셈은, 곱셈을 먼저 할게요. 곱셈. 자, 곱셈은 m이라고 하기로 했죠. m. 그래서 a의 값이 m이라면 곱셈을 하겠어요. multiplication입니다. 영어 공부도 같이 시켜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R 결과를 저장하는 거죠. 계산 결과. C하고 D를 이렇게 곱해서 결과를 R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else if. 자, 이번에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자, A의 값이 나눗셈은 D죠. 자,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자, 나눗셈은 디비전. 자, D로 했어요. 그래서 자, D. 그래서 R. 자, R은 C 나누기 D죠. 자, 처음 입력받은 것을 뒤에 입력받은 것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게 나눗셈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 A나 S나 M이나 D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눌러갖고 뭐 Q를 누른다거나 B를 누른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밖의 경우라고 해서 else를 할게요. 자, else.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볼게요. 자, cout 뭐라고 하느냐? 사칙 연산 코드를 잘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 코드를 알려주면 좋겠죠? 잘 입력해 주세요. 코드는 A 덧셈 빼기 S 곱하기 M 나누기 D. 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좀 무서우니까 눈웃음도 넣고. 자, 사칙 연산 코드를 잘 입력해 주세요. ASMD.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만약 ASMD 중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입력했다면 요걸 입력하라고 else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조건이 다 맞지 않으니까요. 또 한번 설명할게요.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간단하죠, 코드. 자, 이렇게 하면 사칙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잘 되는지. F9. 짜잔. 자, 그러면 덧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덧셈 77하고 66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A 엔터. 그럼 덧셈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과를 출력 안 했죠. 여기서. 자, cout. 자, 마지막. 자, 첫 번째는 코딩할 때 필요한 변수 만들고 입력이 있으면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처리가 끝났으면 결과를 출력해야죠. 자, 이런 순서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R을 출력하면 되겠죠. R.
R 출력하면 될 거예요. 자, 요거만 한 줄만 넣으면 되겠네요.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입력은 77, 66,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A를 넣을게요. 엔터. 자, 77과 66을 더했더니 143이에요. 자, 143 잘 나왔죠? 자, 어디가 실행된 것일까요? 자, 얘는 A이기 때문에 여기가 true가 되고 여기가 실행되고 덧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덧셈이 된 거예요. 다음 이번에는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F9 곱셈은 일단 숫자를 입력해야 되죠. 52하고 7을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곱셈은 M이었으니까 M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곱셈이 될 거예요. 자, 52 곱하기 7은 7이 14, 5, 7에 35. 자, 364 맞죠? 어디가 실행됐을까요? 자, M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돼서 요 연산이 된 겁니다. 자,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품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조건문 다중이품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앞에 코딩해 본 내용들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어려우면 영상을 다시 봐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요 else가 실행되는 경우를 보여주지 못했네요. 자, 다시 실행할게요. F9. 이번에는 77, 99를 넣고 ASMD가 아니라 B를 한번 넣어볼게요. B. 자, B, 엔터. 자, 요렇게 나오네요. 사측 연산 코드를 잘 입력해 주세요. ASTM, D 하고 여기 이렇게 출력해줘. 그 다음 끝에 0이 나왔네. 끝에 0이 나왔어요, 0이. 코딩을 좀 잘못했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더 배우면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0이 출력됐죠. 자, 얘는 아마 얘 같아요, 얘. 요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cout이 여기가 실행되고 나서 다음 문장부터 실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돼서 0이 출력된 거예요. 이게 꼭 0이 출력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의 값이 0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0이 출력된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 변수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